5월 4일 아침 송원재 TV 시작합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 두 가지도 다 불거졌고 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수는 있지만 그 두 가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입니다. 선거법 위반, 여기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될 것이고 오는 15일 첫 재판이 열리게 될 것이고 대선이 있기 전에 선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민주당의 이재명을 제압할 국민의힘 후보, 보수의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고 무소속으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 후보 단일화, 빅텐트 이야기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수는 남아있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후보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탄핵이 있었고 조기 대선이 열릴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송재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략적 선택, 어떤 전략으로 이 조기 대선에 임해야 하느냐. 저 민주당의 이재명만은 제압을 해야 하는데 이건 뭐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느냐 라고 하는 체제 전쟁이다. 거기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느냐라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뭐 당원들 간에도 있었고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도 있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전략은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 변화해 갈 수밖에 없고 이 선거라는 것이 그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당원들이나 뭐 지지층에서 그 전략대로 지지를 해주는 전략적 선택을 할지도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이 김문수와 한덕수의 후보 단일화, 빅텐트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이재명의 이 부분입니다. 선거법 위반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가장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 이게 이재명을 제압하는 쪽으로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 길을 지금 찾아왔고 그 길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처음에 몇몇의 머릿속에서 이런 전략이 생겨났고 또 그 전략도 계속해서 변화해 왔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입니다. 유권자들이 이 이재명을 제압하는 쪽으로 움직여질 것이냐, 사법 리스크는 또 그렇게 판단을 내려줄 것이냐, 모든 것이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90% 이상, 90점 이상 이재명을 제압하는 쪽으로 한 달 뒤에 대선, 조기 대선에서 확실하게 다른 것은 몰라도 민주당의 이재명만은 제압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것이 손발이 착착 맞듯이 모두 처음에 연습이라도 한 듯이 그렇게 지금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고 모두가 합리적인 국민 모두가 여기에 원팀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기적과 가까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또 이런 기적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연휴가 계속되고 있고 기분 좋은 날들이 그래도 이제는 국면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여유가 있어졌고 민주당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조희대까지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면이 완전히 전환이 된 것입니다. 소위 문수형이나 덕수형의 후보 단일화를 놓고 이재명이 계속해서 물어뜯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국면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결국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전략적 선택을 해준 덕분이다. 이런 전략적 선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기분 좋은 아침을 맞았습니다. 기분 좋은 이만큼 일이 착착 잘 돼가는 이만큼
외람되긴 하지만 오늘 또 휴일이고 송원재 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소위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했을 뿐인데 재판이 선거에 개입된 것이다라고 합니다. 또 시민단체를 시켜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했을 뿐인데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이 비상의원총회를 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당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이재명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입장으로 읽힙니다. 이재명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 2가지로 이재명 자신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이 1심, 2심을 거치면서 30개월을 끌 수가 있느냐. 대법원에서만이라도 재판은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만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이 결론을 내리겠다. 그래서 파기환송이었습니다. 유죄, 확실한 유죄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정말 호응을 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곧바로 15일로 재판 기일을 잡았고 또 곧바로 소환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버텨도 소환장은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대법원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재명이고 그 이재명에 대해서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을 뿐입니다. 이제는 대법원을 물어뜯지 않으면, 대법원으로 책임을 돌리지 않으면 이재명 자신이 무너질 판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2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을 물어뜯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냐.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재명에게 후보를 사퇴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현역 의원 가운데는 없습니다. 이렇게 독재당이 되어 있는 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을 물어뜯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이유가 어처구니 없게도 긴 그런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어떻게 읽을 수 있었느냐, 읽을 시간이 있었느냐, 다 읽지 않고 이렇게 서둘러서 재판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모두 읽느냐, 아니면 핵심적인 부분만 읽느냐, 아니면 지금 재판을 앞두고 읽었느냐, 아니면 30개월을 끈 이 시간 동안 그동안 읽어왔느냐, 그 부분은 오롯이 판사의 몫입니다. 그 부분에 관여하는 것은 재판 개입입니다. 현행범입니다. 이제 이걸 물어뜯고 있습니다. 물어뜯을 것이 없는 겁니다. 대법원을 공격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재명 자신이 후보직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대선은 모르겠고 이재명이 후보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면 이재명은 죽습니다. 민주당은 죽습니다. 죽는 것은 천천히 죽겠지만 당장 15일 이어서 또 한 번의 재판이 열려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은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법원처럼 굉장히 서둘러서 이 부분에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대선 전에 다시 이재명이 재상고를 해서 대법원 결론까지 나지는 못하겠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가 있게 되고 유죄 선고입니다. 징역형입니다. 1심처럼. 유죄 선고가 있게 되고 이재명이 지금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법정 구속 사유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재명이 법정 구속이 되고 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이 파기환송심에서 선고가 있게 되면 이재명은 대선에서 민주당은 대선에서 필패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자초한 것이 이재명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단을 내린 것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30개월 만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결론을 일단 지은 것입니다. 유죄다. 파기환송이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게 제정신 아니다라는 걸 알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이 탄핵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대선은 모르겠고 일단 이재명이 후보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로 화살을 돌려야 합니다. 조희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은 웃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의 본색이 대선을 앞두고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도 무시하는구나. 헌법재판소를 이용합니다. 악용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회 권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삼권 분립까지 무너뜨리는구나. 이재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체제를 위협하는 인사이구나. 라는 것만 드러날 뿐입니다. 결국은 대선에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전에 이재명은 법정 구속될 것이다. 조희대 탄핵을 밀어붙이면 이재명의 구속은 빨라질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죽는 것을 알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그만큼 쫓기고 있고 민주당으로서는 완전히 괴멸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의 결단에 의한 것입니다. 정말 박수를 보낼 만하고 이런 가장 법치와 상식, 이건 당연한 것인데도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은 이 국면에서 그래도 상식에 따라서 원칙대로 이렇게 처리해준 조희대 대법관들, 대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찬사인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죽는 길로, 그게 죽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빅텐트 후보 단일화입니다. 김문수와 한덕수가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번 연휴 기간에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어제 김문수가 선출되고 난 이후에 한덕수가 전화를 해서 두 사람이 곧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만나야겠지만 후보 단일화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시간도 중요합니다. 오는 7일 전에 해야 홍보물, 그 엄청난 양의 홍보물, 그 홍보물을 소위 단일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오는 11일까지입니다. 후보 등록일, 마감일 전에는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제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24일이 꼽힙니다. 투표 용지를 인쇄하는 날입니다. 또 뭐 막판 단일화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 전체를 다 합해봐야 한 달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정말 완전히 원팀이 되는 그런 후보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냐. 우리 지난 헌정사에 후보 단일화를 한 쪽은 거의 이겼습니다. DJP 연합이 그랬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그랬습니다. 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그랬습니다. 좋지 못한 단일화를 하고도 진 경우는 2012년에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였습니다. 그건 뭐 막판에 단일화가 되긴 했지만 단일화를 한 것인지 오히려 더 싸운 것인지 그런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결국은 단일화를 하고도 실패한 경우였는데 단일화를 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또 지금의 경우는 저 범죄자 이재명에 대항해서 보수 우파에서 단일화만 한다면 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더해서 이 빅텐트만 만든다면 벌써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압도한다라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일찍부터 2, 3개월 전부터 소위 빅텐트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해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해서 나왔고 그 후보 단일화를 하는 주인공으로 한덕수와 김문수 등이 꼽혔습니다. 홍준표를 비롯해서 뭐 한동훈까지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전략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비롯해서
모두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빅텐트는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들과 지지층입니다.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호응해서 전략적 선택을 해주느냐라는 과제가 있었고, 많은 변수들이 생기면서 이 전략이 요동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전략대로 움직이게 되겠지만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해 주지 않으면 또 전략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모두 그 캠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전략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덕수 지지율이 지금 가장 높고 박빙의 차이긴 하지만 김문수의 지지율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전당대회로 이제 이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김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후보 단일화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일찍부터. 여기에 이제 반대한 사람들이 홍준표, 한동훈이었던 셈입니다. 이 구도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김문수로 선출이 됐습니다. 한덕수도 뛰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지지층을 양분하고 있고, 여기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후보 단일화에 좀 소극적이다 라고 하면 치명적이 될 겁니다. 모두 두 사람 모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한 사람들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 덕수형이나 문수형에게 몰려있는 이 지지는 모두 빅텐트를 통해서 이재명을 제압하라고 하는 당원들과 지지층의 목소리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두 사람, 이 후보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후보 단일화의 방식은 모두 열려있다. 앞으로의 공약, 임기 단축, 개헌이냐,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열려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 이재명 개헌입니다. 이걸로 모든 것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앞으로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단판이 될 수도 있고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당원 50%, 여론조사 50%일 것이냐, 또 질문을 하는 방식은 민주당 후보에게 누가 경쟁력이 가장 높을 것이냐, 이렇게 묻느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바탕 위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시기입니다. 적어도 후보 등록 전에는 11일 전에는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게 가장 깔끔하다. 그래서 이재명의 재판도 지켜보고 이재명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가를 보면서 덕수형이든 문수형이든 11일 전에는 후보 단일화를 마무리를 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 다음 이제 반 이재명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비전도 제시해야 된다. 그런 비전에도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모두 잘 풀려갈 것이다. 80% 이상 후보 단일화는 풀려갈 것이다 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소극적인 후보는 망합니다. 자신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덕수형이나 문수형이 후보 단일화는 좋은데 저 이준석과 이낙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일화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엄청난 요구들을 하고 대단한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덕수형과 문수형의 후보 단일화가 압도적으로 이재명 민주당을 제압한다면 상당히 여유가 있어집니다. 굳이 이준석을, 굳이 이낙연을.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의 지금 많은 현역 의원들은 그동안 국민의힘 후보 경선 때는 각 후보 진영으로 다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문수형 쪽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이준석, 이낙연까지 모두 열어놓고 빅텐트를 꾸려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큰 변수, 핵심적인 변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핵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놓고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 조절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덕수형, 문수형의 후보 단일화를 놓고 계엄에 찬성한 사람들의 연합이다 이런 식으로 물어뜯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 후보의 결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 전술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당에서 어제 김문수가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을 지금 당에서 출당을 시킨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어집니까? 윤 대통령과 완전히 전련이 되는 겁니까? 정치 선거 기술상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뿐입니다. 그걸 바라는 국민들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계엄 부적절했고 탄핵이 불가피했다라고 하더라도 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불법이었습니다. 절차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상식인 것이죠. 덕수형이나 문수형이나가 결정할 부분입니다. 책임을 지고 책임을 안고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 계엄과 탄핵 책임을 집니다. 이재명에게 묻는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너희들도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난동, 국정마비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교체된다면 사법 리스크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서 지금까지의 줄 탄핵 31번의 탄핵을 사죄하고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민주당이 환골탈퇴한다면 민주당에게도 이런 국정 난동의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힘은 어차피 책임을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선거에 임하는 전략 전술상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후보 단일화를 통한 최종 후보의 선택의 몫으로 남겨둬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국민들의 여론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그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느냐. 윤 대통령을 탈당시킨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은 책임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전에 내려질 것이고 이 소위 문수형과 덕수형의 후보 단일화는 거의 확실합니다. 단일화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게 어느 쪽이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지금 후보 단일화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남아있지만 후보 단일화는 확실하다고 하는 점에서 30일 남은 이번 조기 대선 보수 우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이재명을 제압할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현재까지는 참 기쁜 반가운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저도 즐겁습니다. 휴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